네, 시장의 주요 변수들 큰 그림을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 오늘 또 특별히 마련을 했습니다. KF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나정환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시장이 급락을 했다가 다시금 급반등을 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시장이 어떻게 해석한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우선 CPI YY상으로는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네.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장중에 급락을 했고요. 한 3%까지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는데 일단 상승에 기여했던 요인들을 보시면은 음식료 부분에서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고요. 주거비, 이거 8월 달 CPI에서도 굉장히 높은 상승을 기여했던 부분인데 네. 주거비도 많이 높게 나왔고요. 그 외 쪽으로는 의료비 아니면은 뭐 교통비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근원 쪽이 좀 높게 나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반등한 요인으로는 저는 좀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일단 S&P 500 기준으로는 3,500포인트에 근접을 했고요. 나스닥 기준으로는 10,000포인트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이미 그 CPI가 발표되기 전부터 증시가 많이 빠져서 이제 저가 부분에 돌입했다라는 이런 판단이 많이 섰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많이 반등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이미 공매도를 치신 분들이 이제 쇼 커버링을 하기 위해서 지지선 부분 3,500이랑 나스닥 10,000포인트 부분에서 쇼커버링 물량이 이제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반등을 시현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 긍정적인 요인이 또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영국에서 감세안을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영국 길트채가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되고 파운드화 자체도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지수도 안정된 줌이 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래도 CPI가 예상치는 상회를 하면서 지금 CME 페드와치를 보자면은 다음 달에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이 98.5%까지 높아졌거든요. 50bp 인상 가능성은 아예 또 제로가 됐고 오히려 또 100bp 인상 가능하다 이 의견이 1.5%가 나왔어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증시가 좀 올라온 것을 보면은 이제는 뭐 자이언트 스텝,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는 우리 증시가 좀 받지 않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예. 어제 미국 증시가 반등한 거는 저는 수급적인 요인이 아주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기준금리 자체는 11월 달에 75bp 그리고 12월 달에도 75bp 인상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오고 네. 페드와치상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25bp 정도 금리를 더 인상해서 미국 기준금리가 결국 내년에는 5%에 달성할 거다라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증시가 사실 추세적으로 반등을 해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장은 코스피가 지금 2,200선까지 거의 회복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조금 수급적인 요인에 인해서 반등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미국 연준도 기준금리 앞으로 또 두 번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 한국은행도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의 스탠스를 보자면은 추가 인상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시장 증시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을 좀 염두를 해둬야 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번에 더 금통위가 남아 있는데 네. 원래 25bp 정도를 올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됐는데 이번에 CPI가 발표되고 미국 연준이 여기에서 12월 달에도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한국은행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연말쯤에 원래 25bp가 아닌 50bp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면은 증시 같은 경우도 금리 수준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높아지게 되면은 주식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하단 부분은 트레일링 기준으로 PBR 한 0.8배 정도 이거를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면은 한 2,060포인트, 50포인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정도에서는 멈추지 않을까. 하단은 그쪽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간다면은 증한 펀드가 또 가동이 될까요? 언제쯤 들어올까요? 이게 우리가 전망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금융위에서 예. 정확하게 시행할 시점이라든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대부분 2,0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가면은 2,000포인트가 깨지게 되면은 좀 더 그 빅피겨가 깨지기 때문에 그걸 좀 우려하기 때문에 그 정도 시점에서는 증권펀드가
개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규모 자체로는 2020년 3월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조성됐던 금액이 한 10조 7천억 원 정도인데 네. 그 정도의 액수가 다시 모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초반까지 된다면은 이제 과도한 하락을 막기 위해서 좀 개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증권펀드가 시행이 되면서 뭐 추세적인 상승을 예고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뭐 추가적인 하락은 좀 방어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고 있는 것이 지난달부터 어제까지 보자면 한 46종목 정도 되잖아요. 공매도 금지 조치도 시행이 된다면은 증시의 하방도 경직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증권펀드가 사실 가동이 됐을 때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을 받아서 크게 더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증권펀드가 개입이 된다면은 아마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를 한 후에 증권펀드를 시행을 해야지만 좀 더 네. 효과적으로 지수 하단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금지되고 나서 증권펀드가 시행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 요인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중에 한 가지가 영국에서 감세한 철회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이 부분도 호재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정말 파운드와 가치도 좀 올라가고 달러와 가치는 또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의 앞으로의 영향은 어떨까요? 지금 영국 예. 그 재무장관, 쿼탱 재무장관은 일단 정해진 건 없다라고 네. 밝힌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을 10월 31일에 좀 더 발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 일단 시장에서의 반응은 아무래도 그 당내에서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감세안을 발표를 했던 거를 철회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세안이 문제가 됐던 거는 감세안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영국 길트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부분이 이슈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길트채 금리가 더 위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방지하고자 지금 감세안을 발표했던 걸 철회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영국 길트채 10년물 기준으로 이게 한 4.6%까지 급등했다가 최근에 좀 많이 빠져서 4.3, 4.2%까지 안정된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어떤 종목으로 또 움직여야 할지가 투자자 여러분들의 상당한 고민일 텐데 그래도 어려운 시장 선방을 해줬던 것이 태조 이방원 종목들입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많이 하락했는데 그중에서 많이 하락한 대표적인 종목들이 방산주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시장이 올라서인지 동반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상당 부분 하락했단 말이죠. 이들 종목들이 다시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방산주가 부각이 된 거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네. 그 주변 국가들, 폴란드 같은 국가들의 좀 자국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구축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화되면서 한국의 방산이 좀 수혜를 많이 받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방산주가 여기서 이제 주도주가 안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닌데 지금 자체는 매크로 상황에 주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 11월 달에 FOMC가 여기서 75bp를 올릴 거고 12월 달에도 또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가능성을 봤을 때 좀 증시 자체가 하방 압력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좀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는 그러니까 수익률이 지금 네. 좀 기록을 하고 있다면은 조금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고 차익을 좀 실현하는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주목할 만한 변수들 그리고 투자 의견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저 일단 박스권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한 아까 말씀드린 2,050포인트가 하단, 한 2,350포인트 정도가 상단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는 사실 하단에서 매수를 하고 상단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단기적인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좀 더 수익률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KF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나정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